저는 아시는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초등학교 3학년 남녀 쌍둥이를 키우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둘의 성향이 굉장히 달라서 딸은 사실 8개월 땐가 엄마라는 얘기를 했어요. 저희 아들은 3살까지 말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3살이 됐을 때 겨우 말을 했는데 그때는 단어로 얘기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바로 그냥 엄마 물 줘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그때는 어려서 뭐 어릴 때 할 수도 있고 좀 커서 할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시간이 좀 지나서 저희가 한글도 좀 늦게 가르쳤어요. 문자는 좀 늦게 가르치려고. 근데 문자 학습이 들어간 한 7세 정도부터인가? 그때부터 딸은 한글도 굉장히 빨리 뗐어요. 시작하면서부터. 근데 아들이 한글이 안 떼지더라고요. 그래서 한글 떼기가 이렇게 어려운 건가? 라는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책을 읽고부터 이 아이가 난독증이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사실 제가 그때 얘기했잖아요. 처음으로 아무한테도 얘기를 하지 않았었고 그때 당시로는 이게 극복이 될 건지 안 될 건지에 대한 굉장히 걱정이 많았기 때문에, 왜냐면 문자 학습이 돼야 공부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줘야 되지? 근데 이게 제가 그럼 찾아봤을 때 병원에 진단을 받으면 이것도 그 난독증 자체가 치료법이 없어요. 근데 어느 정도 개선은 되는데 5에서 7세 정도의 치료를 해야 효과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고민하다가 사실 그렇다 해도 방법이 별로 없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그러면 내가 뭘 할 건가 라는 생각을 했을 때 이제 이전에 이걸 겪은 사람들이 어떤 걸 했는지 막 찾아보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진짜 유명한 사람으로는 뭐 에디슨 같은 사람,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이 난독증을 사실 겪었는데, 그 에디슨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아이가 정규교육을 이제 못 받게 돼서 그 다음부터 진짜 열심히 도서관 다니면서 책을 읽혔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런 아이들이 또 난독증이라서 되게 슬퍼할 것만 아니게 장점도 있어요. 예, 굉장히 이제 그 공간감이 좋다거나 이 특징들이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책을 진짜 나중에 노력해서 잘 읽기 시작하면서 엄청나게 빠르게 발전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뭐 천재는 아니겠지만 그런 걸 믿고 그냥 좋은 쪽으로 해석을 제가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난독증이 듣고 말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거든요. 근데 문자를 판독하는 이상 증세가 있는 게 난독증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고민을 하다가 아이한테, 그럼 내가 아이가 듣고 아까 말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책을 다 읽어줘야겠다. 일단은 잘 관심이 갖고 할 때까지. 근데 지금 이제 시간이 지나서 3년 정도 노력을 했는데 어떠냐면, 딸은 뭐 여전히 글을 잘 읽고 잘 쓰고 뭐 아마 반에서도 그 재학년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언어 능력을 구사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들은 다행히 재학년에 맞는 괜찮은 수준의, 제가 봤을 때 이제 뭐 어떤 책 읽기라든지 그런 글쓰기라든지 그런 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였으면 아마 누구한테도 얘기를 못하고 혼자 소가리를 할 것 같은데, 지금은 그걸 극복했기 때문에 이런 아이도 되는구나 라는 생각과 함께 또 꼭 난도증이 아니라도 책을 되게 싫어하는 친구들이 솔직히 있잖아요. 처음에 재미를 잘못 붙였거나, 책에 재미를 붙이는 것도 어떤 아이는 그냥 곧장 되지만, 또 많은 아이들이 책에 재미를 붙이는 게 진짜 어려워요, 솔직히. 이게 과정마다 다 그냥 되는 것 같이 생각을 하지만 저는 매번 어렵더라고요. 한글 가르칠 때도 어렵고 책 재미 붙일 때도. 그래서 3년이 된 지금은 책을 저희는 오전에 방학 동안 오전에도 읽고 저녁에도 읽고 하루에 한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읽는 것 같거든요. 그 정도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그런 노력을 사실 해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책을 정말 싫어하는 아이, 그래서 지금 고학년이든 저학년이든 책 좀 재미를 붙이고 싶은데 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되게 막막한 분들, 그런 분들에게 제 경험이 되게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제가 그래서 뭐 사연을 털어놨는데, 그 아이가 이제 한 1학년 때인가 이렇게 됐을 때 뭐 엉덩이 탐정 이런 책이 되게 유행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책들도 있고 막 그랬는데, 저희 아들은 정말 2년 동안 단 한 번도 책을 사달란 말을 안 했어요. 뭐 사달라고 하면 큐브 같은 거 사줘 이런 거는 많이 했거든요. 근데 글자는 좀 싫고 눈으로 이렇게 일단 봐야 읽는데, 보지를 않는데 아이가 진짜 공간감은 되게 좋아요. 신기하죠? 그래서 다른 재능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키워줘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이가 서점에 원래 큐브를 보러 간 거예요. 매번 서점을 가고 뭐 매번 도서관을 갔지만 본인이 원해서 책을 뽑아 온다거나 사달라는 적이 없었어요. 근데 아이가 정말 처음으로 책을 사달라는 말을 그날 한 거예요.
예, 다른 뭐 진작에 많이 사고 있었던 거예요. 원하는 책을 뭐 말하고 맨날 본인이 좋아하는 게 생겼었는데, 그래서 제가 뭔데? 이렇게 했는데 이 책을 가져온 거예요. 이게 지금 전천당이라는 책이거든요. 근데 제가 되게 그 집에서 전에 한번 우리 네네. 촬영했던 책이죠. 아, 맞아요. 네. 소개해서 그때 이걸로 한참 재밌게 놀고 있다 했었잖아요. 맞아요, 예. 맞아요. 그래서 전천당이라는 책인데 이 책이 시리즈물이에요. 근데 그때 아이가 하나를 가져와서 이걸 사줬는데 그게 작년 7월? 여기 보니까 작년 7월에 나왔더라고요. 그때 사고 그 다음에 이게 나올 때마다 이제 기다리는 거예요. 2권, 3권. 이렇게 텀을 갖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집에 전집도 어려서부터 사준 적이 없어요. 단행본 형태로 사주는데 이거를 이래서 사주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런저런 놀이를 이거 가지고 진짜 많이 했어요. 이걸로 저는 딸이랑은 최근에도 아이가 이거 보고 여기 안에 있는 이 캐릭터나 여기 나와 있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보고 과자 가게를 만들어서 저랑 시장 놀이도 하고, 그리고 자기가 뭐 주인인데 이 책의 주인공처럼 얘기도 하고 막 그런 걸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의 집에서 남는 시간이 많으니까 그럴 때 클레이로 여기 뭐 캐릭터 고양이더만, 예, 진짜 이제 딸은 그렇게 해서 놀고, 아들은 이제 약간 글자의 재미를 제가 붙이려고 이걸 가지고 계속 그때 빙고 게임 했다고 얘기 드렸잖아요. 몇 페이지를 읽고 한 10몇 쪽까지 읽은 다음에 거기에 나온 단어들로 빙고 게임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책에 더 흥미가 사실 붙었을 거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했는데 제가 이거 지금 6권까지 가지고 있었거든요. 이렇게 1권부터 여기 있죠. 이만큼 막 6권까지 가지고 있었는데 그때 그 영상 소개를 하고 제가 찾아보니까 이게 진짜 친구들한테 인기가 많더라고요. 유튜브에 어린 친구들이 이거 이러이러한 내용이 올린 친구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재밌다 했는데 전천당 여기 출판사에서도 이거를 뭐 영상처럼 또 만들어 놓은 것도 있더라고요. 재밌게. 네, 그래서 그런 것들도 되게 재밌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 영상 보시고 저희가 이거 너무 재밌어 하고 막 그랬는데, 이거 최근에 정말 나온 건데 7권. 지금 7권까지 나왔어요. 근데 7권을 이 출판사가 길벗이거든요. 길벗스쿨인데 여기서 이거 7권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아이들이 엄마 7권 주신다고 이러면서 엄청 좋아했어요. 그래서 7권이 최근에 왔고 아이가 이거 읽고 와 7권 진짜 재밌다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아이들이 이 책을 왜 그렇게 좋아하나 제가 이제 다 읽어보았더니 이래서 좋아하는구나 라고 느꼈던 게 뭐냐면, 이게 단편으로 되어 있어서 시리즈로 이어지지만 6권을 먼저 시작하든 5권을 먼저 시작하든 상관이 없더라고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네. 안에 과자 가게라는 큰 이제 그 장소를 바탕으로 이게 교훈적인 내용으로 다 쪼개져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뭐냐면 실제로 뭐 대결을 펼쳤는데 7권에서 대결을 펼쳤는데 서로 나중에는 그 같이 이제 약간 승리하는 쪽으로 한다거나 뭔가 되게 교훈적이라고 그랬나? 교훈적이면서 판타지예요. 그래서 왜 해리포터 있잖아요. 그쪽으로 가기에는 내용이 엄청 깊잖아요. 저희 아이들은 아직은 읽지 않고 있는데 그 전에 이게 단편으로 딱딱 떨어지니까 아이들이 쉽게 읽을 수도 있고, 저희는 이거 사실 밥 먹으러 갈 때나 어디 갈 때 이걸 이렇게 항상 들고 다녔었거든요. 이게 좀 들고 다니기도 되게 편하고, 그래서 전체 내용들을 좀 쪼개서 읽을 수 있던 게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이걸로 다양한 놀이를 하면서 흥미를 붙였는데, 시리즈물을 솔직히 사준 적이 처음이었어요. 근데 이게 학교에서도 엄청 유행해가지고 아이들이 이거 다음 건 갖고 가면 난리가 났던 거예요, 사실. 근데 저희 아들이 글자를 그때부터 관심을 갖게 또 시작했지만 친구들한테 되게 우쭐한 것도 있는 거예요. 자기가 좀 먼저 갖고 가니까 빌려줘 막 그래가지고. 근데 제가 최근에 집에서 하는 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학교에서 요즘에 뭐 1학기 때 많이 못 갔지만 그래도 이 국어사전을 3학년 1학기 때 배웠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보면 이렇게 나만의 국어사전을 만든 거예요. 근데 책에 흥미가 좀 없는 친구들을 위한 팁인데, 이렇게 뭐 만들었잖아요. 요거를 딱 했을 때, 학교에서 뭘 했을 때 그걸 깊이 들어가야 돼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집에 와가지고 이 책을 가지고 다른 책도 저희가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보면 뭐 깨알같이 글자가 있는데 여기 한자어도 나오고 뭐 아니면은 의성, 의태어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런 거를 찾아가지고 이렇게 다 단어로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응접실 나오면 응접실이 뭔지 쭉 쓰거나, 아니면 아이가 그 단어를 포함해서 글을 짓게 하거나 뭐 그런 식으로. 요거는 사실 딸 거고, 저희 아들이
글이 되게 힘들다 그랬잖아요. 근데 글을 이렇게 쓰긴 쓰는데 그래도 내용이 여기 보면 뭐 우적우적 이런 단어를 찾으면 제가 이런 단어 찾아볼래 이렇게 표시를 해주거든요. 그럼 이 단어를 찾아서 사전을 뒤져요. 사전으로 뜻을 찾고 그 다음에 자기가 여기 뭐 동생이 고구마를 준 걸 뭐 우적우적 뭐 어떻게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책을 가지고 활동을 많이 하게 해요. 가급적 그 기준이 항상 책이 되도록, 중심이 책이 되도록 하거든요. 그래서 이 책은 이렇게 보면 제가 내용이 재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른이 봤을 때도 그냥 읽기 너무 좋은데 이게 하나하나의 시리즈로 되어 있어요. 이게. 근데 보면서 아이디어가 진짜 어떻게 기발할까 생각을 했던 건 이 안에 그 이름들이 다 너무 재밌는 거예요. 소 제목들이. 그래서 보고 뭐지? 이러면서 봤는데 아이들도 그래서 엄청 쉽게 재밌게 읽혀요. 그리고 굉장히 많이 상상을 하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여기가 동전을 가져가서 그 동전을 내고 이제 뭔가를 사는 거거든요. 그 과자나 뭐 젤리나 이런 걸 사가지고 거기에 뭐 사용 설명서 이런 게 있어. 뭐 주의할 점 해가지고 그 주의를 안 지키면 어떤 다른 변화가 생긴다든지 이런 게 있는데 저희 아들이 글자 싫어하는데 이걸 보고 난 다음부터 레고든 뭐든 설명서 없이 원래 만드는 아이거든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뭘 사든지 간에 장난감에 뒤에 설명서를 보기 시작하더라고요. 왜냐면 여기에 내용에서 주의한 내용을 안 보고 큰일을 당했거든. 그래가지고 제가 와 이게 굉장히 교훈적이구나 그런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원래 6권은 가지고 있던 거고 요거 이제 7권을 요번에 받았는데 앞으로 얼마나 더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최근에 이제 주시면서 찾아보니까 막 30만 부 이렇게 나갔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베스트셀러가 되지 않을까 정도 생각했는데 거의 스테디셀러처럼 아 초등학생 아이들한테 되게 계속 인기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판타지 소설이 되게 재밌는 게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학교 다닐 때 이제 아이가 만복인의 떡집이라는 책을 읽었는데 그 책도 내용이 떡가게에 가서 벌어지는 일인데 여기 이제 그 구성은 유사한데 이게 굉장히 이게 뭐라지 박진감이 넘친다 그래야 되나? 그런 내용으로 되게 재밌었어요. 근데 이 시리즈를 하고 아이가 책에 재미가 정말 붙었어요. 그 다음에 너무 신기한 게 이전에는 1, 2학년 동화책만 읽었고 이런 글밥책을 못 읽었거든요. 아이가 이제 지금 이게 글이 보면 이렇게 넘겨보면 그 그림이 사실 간혹 나오지만 대부분 글책이잖아요. 근데 이걸 계기로 글책으로 탁 넘어갔어요. 너무 감사하게도. 그래서 저한테는 굉장히 고마웠던 책이고 그리고 만화를 그전에는 좀 봤거든요. 지금도 간혹 보지만 비율로 따지면 한 10%? 근데 이제 이 책을 통해서 글책이 재밌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때는 어려우니까 자꾸 만화책 같은 것만 보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걸 하면서 글책이 좋아졌는데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아이들이 신기하게 저희 아들이 이제부터 요걸 계기로 책을 자주 사달라고 해요. 책을 사달라 그러면 정말 아들 건 냉큼 사줘요. 예, 책의 재미를 잘 붙여가려고. 근데 그 이후에 아이가 읽은 책이 이 시리즈인데 밤티마을 시리즈예요. 이게 제 큰돌이네 집은 사서 읽었는, 이거는 그때 도서관에서 빌려다 읽었는데 아이가 그 다음부터 사달라는 거예요. 너무 재밌다고. 이게 지금 저희 집에도 있어요. 고전이잖아요. 이 책 되게 좋아요. 그리고 이것도 이제 장편 소설로 첫째, 둘째, 셋째에 대한 이야기라서 이게 아이 이름이에요. 너무 좋았고 이런 시리즈물 중에서 좋은 것들은 계속 이어가는 게 참 좋은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읽고 좋아하는 작가도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전천당의 작가랑 그리고 이 로알드 달이라는 이것도 고전서잖아요. 그래서 이거 읽고 요 시리즈만 저희가 로알드 달 거를 한 6개인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글밥책으로 넘어가기가 힘들어서 멈춰진 아이들, 그리고 또 좀 책을 좀 잘 읽었는데 어렸을 때 아기 때는 뭐 동화책 같은 거 잘 읽었는데 글밥책으로 오면서 잘 안 되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한테는 왜 책에 막 독후감 이런 거를 막 너무 강조하지 말고 책에 흥미를 붙이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재밌는 책을 읽게 해주는 게 제일 중요한 것 중요해요. 같아요. 예. 사실은 재미가 없으면 일단 책 읽는 것 자체가 괴로운 거예요. 근데 재미를 붙이고 나면 다른 책들도 되게 재밌었는데 일단 본인의 머리로 진짜 책은 재밌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제가 봤을 때 한 3, 4년 정도는 굉장히 노력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재밌어 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또 엄마가 제가 이제 깨달은 거는 이렇게 굉장히 적극적으로 재밌는 책을 찾아서 노력을 하면 된다는 거.
모든 친구들이 가능하다는 거를 경험했기 때문에 저희 아들은 특히 더 어려운 아이였잖아요. 근데 그런 거 가능하다는 거 제 생각에는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책을 제가 읽진 않았는데 네. 이걸 딱 네. 보니까 어떤 느낌이 드냐면 그러니까 지금 요즘 애들이 책을 잘 읽지 않는다 하면 그렇죠. 아마 영상을 먼저 봤기 때문에 그럴 거거든요. 그렇죠. 네. 영상은 이렇게 모든 게 다 바로 보여지게 맞아요. 글을 읽고 바로 그쵸. 상상하는 게 아니라 그쵸, 눈으로 그쵸. 바로 보여지기 맞아요. 때문에 직관적이죠. 그게 더 빨리 재미를 느낄 수가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게 먼저 좀 더 익숙해져 버린 익숙한 거죠. 애들은 책으로 가기 싫거든요. 그쵸, 더 그쵸. 재밌는 게 있으니까. 근데 이 책이 약간 책인데 영상처럼 머릿속에 이렇게 촥 맞아요.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어떻게 안 있어요. 봤는데 어떻게 알죠? 네, 안 봐도 비디오. 아니 근데 진짜 책을 많이 보잖아요. 네. 근데 제가 아이한테 물어봤어요. 전천당이 그래서 너한테는 어떤 의미고 얼마나 재밌니? 그랬더니 진짜 그 캐릭터들이 다 연상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본 것처럼 막 다 얘기할걸요? 네네네. 그죠? 너무 딸이 사실은 읽고 얘기를 들려줘도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이번에 제가 이거가 엄마 이거 출판사에서 우리가 그동안 너무 재밌게 읽었던 책인데 이렇게 들어왔어. 그러니까 아이도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자기 사랑하는 책이니까.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사실 이제 광고로 받으면서 저희가 이제 편집비를 받는다고 말씀을 이전에 커뮤니티로 드렸는데 제가 부탁드린 거는 제가 이제 너무 좋았기도 하지만 구독자분들에게 혹시 책이 좀 어려운 친구들, 좀 재미로 붙이고 싶은데 도저히 잘 안 되는 친구들, 이런 친구들한테 책을 주고 싶은데 또 좀 이거를 7권이 나와 있는데 제가 조금 무리하게 부탁을 사실 드렸어요. 그래서 이거 2권씩 주시면 안 돼요? 제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한참 고민하시더니 제가 그렇게 드려본 적이 없고 부탁드렸는데 이렇게 1, 2권 있죠. 진짜 재밌어요. 그래서 1, 2권을 한 분한테 이렇게 같이 가도록 해서 이걸 10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받아보시면 제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아실 것 같고, 그리고 요거를 받기 위해서 제가 어떤 댓글을 받아볼까 했는데 딸이 아이디어를 줬어요. 딸한테 제가 전천당은 너한테 어떤 의미야? 그랬더니 엄마 내가 삼행시로 얘기해 볼게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전천당은 천 개의 이야기로 이루어진 당이 가득 담긴 달콤한 맛이다. 이렇게 짓더라고요. 잘 지었죠? 네. 딸은 이게 수준이 높아요. 네네. 그랬는데, 아이가, 이 이야기를 듣고, 아니면 요 느낌을 보고 전천당을 가지고 삼행시 한번 지어봐 하면서 요 댓글에다가, 받고 싶은 아이들, 책이 좀 힘든 아이들, 재미를 다시 붙이고 싶은 아이들 사연과 함께 전천당의 삼행시를 지어주시면 잘 쓴 삼행시를 저희가 재밌는 삼행시를 뽑아서 10분께 각 2권씩 1권과 2권이 가도록 2권씩 보내드리겠습니다. 진짜 좀 저희도 애를 사실 많이 썼지만 길벗에도 되게 감사드리기도 하고, 저한테는 이 책이 아이가 책을 매일 앉아서 보는 모습을 제가 느끼게 된 거라 되게 감동이었어요. 왜냐면 딸은 진작하고 있는데 아들이 안 되니까 조바심이 엄청 났던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 친구가 글에 대해서 느리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계속 기다려준 거거든요. 근데 작년에 이 책을 만나고 이제 올해까지 쭉 이어오면서, 이게 시리즈가 계속 나오니까 이어오면서 다른 글밥이 많은 책들도 이제 정말 편하게 읽어요. 지금 역사서 그런 거 소개해 드렸던 것처럼 역사서까지 이제 다 읽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가 느낀 되게 이제 고생하면서 겪은 것들을 좀 겪고 계신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거 오자마자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저희가 이 책들을 다시 제가 이제 한번 또 아이랑 같이 보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전천당으로 삼행시 아이디어도 많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전천당은 어떤 내용이야? 베니코는 여기 전천당의 주인이야. 베니코는 매일마다 뽑기를 하는데 동전을 뽑아. 근데 그 동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여기 오게 돼. 그러면은 그 사람은 소원을 말하지. 그러면은 베니코가 과자를 줘. 그러면은 그 친구는 소원을 이루게 돼. 나도 꼭 가보고 싶다. 왜냐하면 나도 소원이 있기 때문이지. 진짜 소원이 있어? 나도 진짜 가보고 궁금하네. 싶다.